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의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을 딱딱하게 낭독하지 않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소개하고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의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런 스트레스가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의연 교수님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볼까요? 자, 그럼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노화를 만드는 스트레스. 마음 챙김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잖아요. 싸우거나 혹은 도망치는 생리적 현상의 일환인 스트레스는 수렵채취 사회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흥분이나 각성 효과가 있는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한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는 이런 변화는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뇌나 심장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도록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은 근육을 녹여 얻어낸 아미노산으로 포도당을 생성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만성화되면 우리 몸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영양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한다고 해요. 일종의 생존 반응으로 식욕이 증가하고 소위 당이 땡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학업이나 주거의 안정, 그리고 경제적 상황, 가정이나 회사 등에서의 갈등, 출퇴근의 고통, 주차 공간의 걱정, 층간소음 등 아주 수많은 상황에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이들 요인이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면서 불행하게도 언제 끝날지 그 상황조차 확실치 않은 종류의 스트레스는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해요. 만성 스트레스와 가속 노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코티솔 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곧바로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노래를 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전까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또 호흡도 가빠지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어떤가요? 금세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노래나 연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반복해서 경험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고객 또는 상사의 분노에 우리가 계속 시달리다 보면 점점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과 코티솔의 레벨이 상승해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만성 스트레스죠. 요즘 스트레스로 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요. 기전적으로 코티솔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실제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미래의 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떨어진 면역력은 바이러스 감염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어요.
또한 코티솔은 기억의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뿐만 아니라 뇌 전체를 위축시키는데요. 기억력, 집중력 등 여러 측면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주어 여러 쾌락에 취약하게 만들고 우울과 불안,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점점 빠지고 복부 지방이 쌓이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만성화되면 우리가 화병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감, 식욕 저하, 불면 등의 우울 증상 이외에도 숨이 차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이는 듯하며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도 듭니다. 온몸이 아프고 목 뒤에 이물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심해지면 체중이 계속 빠지고 급격한 노쇠가 진행되는데요. 스트레스 자체가 가속노화 인자이자 가속노화를 만드는 여러 체내 요인과 환경 요인을 활성화한다고 해요. 실제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사람에게 노화 시계가 가속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느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통해 일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원인을 줄여보세요. 삶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계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만성적이고 병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을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또는 상황이 문제라면 그것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만성 스트레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스트레스 대응법을 바꾸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폭음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것은 언뜻 좋은 해소 방식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스트레스를 더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비우고 몸을 움직이고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가치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명상인데요.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잘 알려진 명상법으로 마음챙김 명상이 있는데요.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들을 통해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꾸준한 명상은 뇌의 연결성을 바꿀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코티솔 증가도 줄여줄 수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마음챙김 명상은 만성 스트레스의 가장 확실한 예방 및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유용한데요. 깊은 호흡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켜줍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취미나 창작활동, 종교활동, 봉사나 사교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성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그리고 여러 신체적 증상을 만들어내는 동안 통증이나 소화불량, 배뇨의 불편감 등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치료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시경이나 CT 등 온갖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수확 없이 병만 키우게 되는데요.
선입견을 품지 말고 일찌감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방법도 없죠. 그렇기에 스트레스 관리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일부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속 노화를 예방하고 뇌 건강도 더불어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 스트레스 꼭 원인을 찾아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